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부산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물론 해양수산업계도 남북 경협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열쇠를 진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경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공단의 설비를 그대로 두고 온 기업들은 누구보다 이번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올해 북한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10대 과제로 삼고 부산 기업의 북한 진출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신발과 섬유 등 업종의 추가 입주가 예상됩니다. 제조업 분야, 물류 분야, 또 해운 분야 등 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초기에는 인프라가 덜 갖춰진 육상 운송보다 남북 간 해상 운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부산항이 핵심 항만으로서 한반도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공동 오로는 투자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드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선망과 기선 저인망 등 부산의 주력 수산업군도 어장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근해업에서 한 100만 톤 정도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동일한 이제 해양 면적을 확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한 70%라 하면 한 70만 톤 되겠죠. 그래서 한 170만 톤까지도 우리가 어업 생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잇따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부산시도 남북 교류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묵혀뒀던 협력기금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해 10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방북하는 등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에 나섰습니다. 부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통일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리라.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 활용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64억 원이 적립돼 있지만 전체 사용액은 지난해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수당 130만 원이 전부입니다. 부산시는 이 기금을 활용할 10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정했습니다. 한반도 항만물류 도시협의체 구성과 북측 항만 공동조사 등 해양 분야와 국제 탁구대회 등 스포츠 문화 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시티 공동연구와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북한개발은행의 부산 유치도 검토 중입니다. 바다를 매개로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형 교류 협력 모델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공동연구에 집중돼 있고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북측과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외교적 문제도 선결 조건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경우 부산시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 사업과 정책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2019년 신공항 시민추진단 정기총회가 어제 오후 부산 상의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부산 상의 허용도 회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계속 맡아 상공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치운동을 벌이는 한편 수도권에서도 관련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시죠.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0일 만에 재회한 소식 크게 실려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는 대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가 실무 협상을 통해 하노이 선언에 대한 윤곽은 잡았지만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단판으로 확정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신면입니다. 부산대와 환경단체가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금정산 내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환경단체가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대학 측은 금정산 부진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조했지만 환경단체는 학교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의 기사인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 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발표된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성장률을 주된 기준으로 반영하고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종안에서는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6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보다 8.2% 감소한 0.90명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매년 급감하는 혼인 건수가 출생아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지금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겠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 곳곳에서도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과 울산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경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은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15도, 울산 13도, 창원은 14도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비 소식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자살을 예방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7개 관계기관들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부산시와 교육청, 시의회, 경찰, 그리고 광역자살예방센터 등까지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자살 예방 활동과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경남정보대학 ICT 빌딩에서 열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 스마트 공장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노하우의 설명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서구 독립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오늘 행사에서는 유공자 2가구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명패 부착 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유난히 포근했던 올겨울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3월이고 또 앞으로 봄 기온이 더 완연해질 텐데요. 유통과 다이어트 시장이 가장 뜨거운 때가 바로 봄이 막 시작되는 3월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도 최근 더 다양해졌습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유명애 씨는 2달째 다이어트 식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닭가슴살과 샐러드, 삶은 고구마 등 냉장고와 먹거리도 대부분 다이어트식으로 모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것들입니다. 제가 사러 다니기엔 좀 힘들고 이래서 요새 인터넷으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 잘 나오는 제품들 구매해서 지금 이렇게 식단해서 세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 외에도 마트와 편의점, 최근에는 화장품 편집 매장에서도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커피, 칼로리 제로라는 물에 타먹는 쉐이크류, 기초 대사량은 증가시키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여준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부분별 살을 빼준다는 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상징, 닭가슴살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퍽퍽하고 맛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맛에 조리하기 편한 닭가슴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올 3월은 유통과 다이어트 시장이 가장 뜨거운 시기로 이 대형마트의 경우 닭가슴살은 물론이고 각종 피트니스 용품까지 1월 중 3월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체중관리식품의 경우 날이 추울 때보다는 날이 풀릴 때 하절기에 더 많은 매출을 보이는데 특히 3월의 경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연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만 인구가 늘면서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주요 5대 질환의 진료비는 지난 2002년 8천억 원에서 2013년 3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7조 원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먹거리와 각종 용품, 헬스클럽 등 운동산업까지 7년 전 7조 원대로 추정되던 다이어트 산업은 지난해 10조 원까지 규모가 커졌다는 업계 추산이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조 의원은 65,563표로 최고위원 후보들 중 최다 득표를 얻었으며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조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돼 4선 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회의장단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우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포르투갈 국회의장단은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기장군 정관읍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포르투갈 국회의장단 일행의 방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방문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에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지역 현상. 지역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 유출을 비롯해서 각종 불균형 문제 등으로 연결되다 보니 막아야 하는 사안인데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려는 학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입학 6년 만에 졸업한 광민규 씨. 수석으로 졸업장을 받았지만 그보다 기쁜 건 취업입니다. 제천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항상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취업을 하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쉽지 않은 취업 전쟁에서 그것도 갈수록 인기가 오르고 있는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은 지난 2015년 제천시와 지역 대학이 맺은 협약 덕분입니다. 제천시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준비하던 청년도 이 제도를 알고 생각을 바꿨고 경력 3년 차에 어엿한 공무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기업을 들어가려고 그 입사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고를 보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지자체와 대학의 공감대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지방 공무원이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제천시하고 또 세명대학교는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철저한 검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복수 추천을 받아갖고 성적도 이제 3할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관련 그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에 따라 특별 채용된 지역 인재는 13명. 여태까지 그만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한 승악산 비탈면에서 균열이 계속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현장에 자동 계측기를 설치해 살펴본 결과 매일 2mm가량의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제 방호벽을 설치하고 흙이 담긴 마대를 쌓아 추가 붕괴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하구 을숙도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사상구 농산물 도매시장 교차로 왕복 6차로의 차량 통행이 현재까지 통제되고 있어 통행이 재개될 때까지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승악산 화재와 관련해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승악산에서 불을 낸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사하구 당리동 승악산 8부 능선 숲속에 들어가 나뭇잎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산림 2만 제곱미터를 태운 뒤 같은 날 저녁 6시쯤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9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고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죽고 싶은 마음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서 난로 위에 올려둔 레커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업주 41살 송모 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유리창과 내부가 파손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10분쯤 해운대구 다세대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나 3명이 옥상으로 대피했고 이 중 1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방서 추산 6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69살 김모 씨가 가스불에 튀김 냄비를 올려놓고 집을 비운 사이 튀김 기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거 이후 회원들의 투표 내용이 담긴 결과지가 작성돼 파문이 일었던 기장문화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기장문화원을 압수수색해 원장 선거 투표지 공개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과정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원장 선거가 끝난 뒤 사무국장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번호표와 카메라에 찍힌 회원 얼굴을 대조해 회원 199명이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를 문건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지난 18일 원장 사퇴와 사무국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K토토는 오늘 원주에서 열리는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주 DB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 토토 매치 13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3.90%가 원정팀 부산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팀의 10점 이내 박빙을 예상한 참가자는 32.27%를 기록했고 원주의 승리를 예상한 참가자는 23.82%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전의 경우 부산은 최종과 거의 비슷한 44.14%를 획득했고 원주는 조금 더 높은 30.93%를 얻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기간에 맞춰 휴식기에 돌입했던 프로농구 경기가 재개되면서 부산 KT는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맞붙습니다. 경영성과 배분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르노 삼성차 노조가 어제부터 이틀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차에 따르면 도미닉 시뇨라 대표가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노조가 궁금해하는 경영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간과 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되면서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김해공항 수화물 운반 하청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대한항공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한국공항분회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항공 하청업체 선정인터내셔널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징계를 일삼았다며 대한항공이 하청 비정규직을 없애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정 측은 부당해고와 징계는 이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정년을 65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지질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지질과학총회 IGC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열리는 총회에 대비해 조직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부산 지역의 지질공원과 관광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과 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IGC 2024는 120여 개국의 지질 관련 정부기관, 전문가 등 6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일제와의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개항한 1876년 2월 26일을 기념해 열린 부산항 개항 기념식이 내년부터는 7월로 옮겨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자주 개항의 의미를 부각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부산시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은 조선 태종 때 자주 개항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역사학계 고증을 거쳐 내년부터는 7월로 옮겨 개항 기념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7월 27일자 기록에 따르면 부산포와 내이포에 일본 선박들을 기항하도록 이전에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개항 613주년이 됩니다. 에어부산이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11일까지 부산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인증샷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면 10명을 선정해 에어부산의 부산 옌지,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왕복 항공권을 1인당 2장씩 증정합니다. 에어부산이 취향하는 중국 옌지에는 항일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청산리 대첩지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독립운동가 최재영 선생의 생가와 이상설 선생 비석이 있습니다. 어제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겠고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 곳곳에서도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7도 선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비 소식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